3월 31일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전운과 긴장이 동시에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통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침내 승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 타격을 경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기 종전을 검토하면서 해협 재개방의 책임을 동맹국들에게 분담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가 금융시장을 강타하면서 원 달러 환율이 17년 만에 최고치인 1,52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1,530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한 불안감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록적인 주식 매도세가 겹치면서 현재 유학생 자녀를 둔 미주 한인 가정이라든지 한국 내 자산을 보유한 동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과된 대규모 복지 개편안인 OBBBA 법안이 본격 시행이 되면서 메디케이드와 식료품 지원, 스냅 수급을 위한 근로요건 증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향후 10년간 약 750만 명 정도가 건강보험 메디케이드 혜택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 속에서 각 주정부는 시스템 개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생 시민권 문제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 심리를 이틀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 시민권이 과거 노예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지 외국인 부유층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대법원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보수 성향이 짙은 현재 대법원이 어떤 역사적 해석을 내놓을지에 따라 이민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연방정부 일부 국토안보부 일부 셧다운 여파로 극심한 혼잡을 빚던 주요 공항의 보안 검색 업무가 정상화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결국 통과되지 않고 있지만 교통안전청 TSA 직원들에게 밀린 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대기 시간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들은 공항 현장에 계속 배치될 예정이다라고 하는군요. 텍사스주 코몰 카운티의 한 고등학교에서 15세 남성이 교사에게 총격을 가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교사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학생 안전을 위한 교내 보안 문제가 다시금 지역사회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 조사 결과 LA 카운티의 인구가 지난 5년간 무려 32만 명 이상 감소하면서 전국에서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높은 주거비 등을 이유로 인근 리버사이드 지역이나 외곽 지역으로 이주를 하거나 또는 아예 텍사스나 애리조나 등지로 다른 주로 이주하는 그런 엑소더스 현상이 뚜렷해진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28년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 입장권 판매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사전 예매 시작으로 본격화됩니다. 총 1,400만 장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티켓이 발행될 예정인 가운데 2년 뒤 미국에서 열릴 세계의 축제에 대한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푸른 투어와 함께라면 이동이 아닌 경험이 됩니다. 9개의 직영지사 보유,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 투어에서 최저가 항공권 및 투어 맞춤 서비스로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더 넓고 쾌적해진 시온마켓 2층에서 푸른 투어 달라스 지사와 함께하세요.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 투어 469-615-6000번.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바로 정무창 안과입니다. 5살 우리 아이 첫 시력 검사, 안경 없이 시력을 잡아주는 큰아이 드림렌즈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죠. 40대 되면서 필요한 눈도 다초점 렌즈 추천해 주셔서 훨씬 좋아졌고요. 어머님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답니다. 21년 경력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안경, 렌즈, 거만도 정무창 안과에서 214-902-9779 파크 포레스트 옵티컬. 텍사스 한인 비즈니스, 더 많은 고객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K미디어가 디지털 마케팅으로 도와드립니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부터 웹사이트 제작, 유튜브 광고, 온라인 브랜드 구축까지 비즈니스에 딱 맞게 타겟팅해 고객을 부르는 마케팅 K미디어. 더 편하게, 더 저렴하게, 더 효과적으로 K미디어. 효과적인 광고, 합리적인 가격, 비즈니스를 위한 맞춤 전략.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 K미디어가 함께합니다. 문의는 K미디어 온라인.com으로. K미디어와 함께 당신의 비즈니스를 더 크게 성장시키세요. 어제 텍사스 한 학교 교내에서 또다시 총격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샌안토니오 인근 그 코멀 카운티인데 여기가 뉴브란스펠스 쪽입니다. 그러니까 샌안토니오, 텍사스 남부 샌안토니오 뉴브란스펠스 쪽에 그 코멀 카운티에 있는 학교인데 힐 컨트리 칼리지 프랩 고등학교.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교죠. 네. 이 칼리지 프랩 학교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학생도 뭐 한 몇백 명 안 되고 대학 학점을 미리 이렇게 고등학교 다니면서 미리 이렇게 취득을 하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스템 뭐 과학, 기술, 뭐 이제 그런 수학 그쪽 교육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좀 공부를 좀 잘하고 대학 진학에 있어서 이제 미리 학점을 이수하려고 하는 학업고지가 높은 학생들이 다니는 그런 엘리트형 이제 스템 고등학교, 기술 고등학교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뭐 과기고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의 학교인데 이 학교에서 어제 아침에 15살 학생이 교실에서 선생님을 향해서, 여성 교사 한 명을 향해서 총을 쏘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총을 쏴서 숨졌습니다. 단독 행동으로 확인이 됐고요. 추가적인 위협 요소 없이 그렇게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교사는 현재 이송 당시는 생존해 있었고요. 뭐 지금 병원에 이송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확한 상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내 뭐 총기 난사 사건이나 크게 발생한 건 아니고, 지금 상황으로는 용의자인 15세 학생이 특정 대상, 그러니까 그 여교사를 향해서 총을 쏘고 자신에게도 스스로 총을 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과의 관계라든지 어떤 평소에 어떤 선생님과 갈등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뭐 특정 수업에 대한 어떤 뭐 좀 문제가 있었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15세 학생이 어떻게 총기를 확보했는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부모 총을 집에서 몰래 가져온 건지 아니면은 뭐 제3자를 통해서 어디선가 15세 학생이 총을 이렇게 구한 건지 구입하거나 한 건지 뭐 또 이부 총기 입수 경로도 계속해서 좀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학교 친구들이라든지 소셜 미디어 상에도 뭐 또 그 범행에 대한 뭐 전조가 있었는지 뭐 그런 것도 확인 중이지만 현재까지는 그냥 평소에 눈에 그렇게 많이 띄지 않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조용한 학생이었다라는 그런 주변 반응이 대부분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뭐 그 지역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학교도 굉장히 모범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지역 사회에 상당한 좀 충격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충격을 받은 학생들 또 가족들 뭐 전문 상담사를 통해서 심리 치료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참 이 교내 이 총기 참사들 이게 이게 안타까운 미국의 좀 현실인데 지금 성장하는 많은 그 청소년 청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이렇게 총기 사고를 많이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이제 대학교 캠퍼스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에서 한 학생은 고등학교 때 교내 총기 난사로 친구를 잃었는데 대학교 와서 또 총격 사건을 경험하는 뭐 그런 사례가 이렇게 뉴스로 소개되기도 하면서 미국 내 지금 교내 총기 사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좀 고민이 깊어지게 하는데요. 좀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내 총기 사고 이번에는 뭐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학교 내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지 지금 계속해서 좀 수사와 함께 지역 사회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란 전쟁 상황이 상당히 좀 풀기 어려운 네 그런 상황으로 좀 빠져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미국도 그렇고 이란의 그 지도부 권력층도 그렇고 전쟁을 끝내고 출구를 찾고 싶은 게 마음인데 지금 뭐 상황이 여러 가지로 꼬이면서 뭐 각자 출구는 찾고 싶지만 출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군이 이란 이스파한 지역에 탄도미사일 탄약고를 그 벙커버스터로 타격했다라고 이렇게 직접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 육군 제82 공수사단을 비롯한 추가 병력이 이미 중동에 배치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군사적 압박을 계속 이어갔는데요.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에서 또 그 요격된 이란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그 미사일 파편이 정유소와 유조차에 떨어져서 화재가 발생하는 뭐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위성 통신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발표를 했고 티르키예에서는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나토 방공망이 요격을 했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쿠웨이트 국영 매체 발표에 따르면은 두바이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대형 유조선 무려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실은 선박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었는데 이란 의회에서 공식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배들은 통행료를 부과하겠다. 선박 한 척당 최대 200만 달러, 한 30억 원 정도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라고 하고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은 아예 통행 금지 그리고 거기에 동참해서 이란에 제재를 가한 국가 선박도 접근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한국과
같은 경우가 참 힘든 상황이죠. 한국은 대부분의 가스, 석유 등을 뭐 이쪽에서 수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한국 선원들도 많이 걸프 지금 만에 갇혀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아무튼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길목인데 그곳을 막고 지금 통행료를 내라라는 것이 한 국가의 의회의 법안으로 통과가 된 거예요. 이거 참, 이러니까 지금 이란이 소위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소위 이제 깡패 국가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뭐 막다른 길에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삼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의회가 배 통과하는 배에 통행료를 부과하겠다. 라는 뭐 그런 법안을 공식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측근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열리지 않더라도 전쟁을 끝낼 수도 있다라는 구상을 지금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목표 시점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4월 중순 정도에 호르무즈, 그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열리지 않더라도 전쟁은 우선 끝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호르무즈 해협 불과 며칠 전에 호르무즈 해협 열리지 않으면은 이란의 모든 발전소 다 폭파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지금에는 조금 또 입장이 바뀌어서 해협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우선 전쟁은 끝낼 수도 있다. 뭐 한 2주 안에 뭐 그렇게 측근들을 통해서 뭐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그 행정부 내부적으로는 해협을 강제로 완전히 여는 데까지 군사 작전을 수행하면은 작전이 최소 4주에서 6주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너무 장기화된다. 그러니까 우선은 전쟁은 군사 작전을 끝내놓고 호르무즈 해협은 외교적 문제로 이제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뭐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미국의 이제 군사적 행동은 마무리를 하고 호르무즈 해협 여는 것은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해서 주변 중동 국가들과 함께 뭐 이제 외교적으로 풀겠다라는 뭐 그런 시나리오다라고 합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어제 호르무즈는 이번 작전이 끝나게 되면은 어떻게든 반드시 열리긴 할 것이다 라면서 상당히 좀 무책임한 발언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이번 작전이 끝나면은 어떻게든 반드시 열리긴 할 것이다 라면서 이란이 동의를 하든 아니면은 국제 연합이 함께 나서든 어떻게든지 이제 작전이 끝나면은 열리긴 할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또 기조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미국이 전쟁을 치르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미국은 중동에서 오는 석유가 필요 없다. 이 중동에서 석유를 가져다가 쓰는 나라들, 그리고 거기서 또 원유를 수출해야 되는 해당 국가들이 참여를 해라라고 계속해서 좀 압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참여는 미비합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스페인에 이어서 뭐 이탈리아도 기지 못 쓰게, 공군 기지 못 쓰게 하겠다. 그리고 일본, 한국 등 뭐 중국 뭐 실제 많은 석유를 중동 지역에서 수입하는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이 우선 군사적인 목적을 다 달성하고 나면은 호르무즈 해협은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그런 좀 분위기까지 느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이제 어려운 상황으로,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완벽하게 이 상황을 깔끔하게 끝나고 싶겠지만 뭐 그러지 못하는 뭐 상황이 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란 내부 상황이, 이란 혁명 수비대는 오히려 이번 전쟁으로 돈을 벌고 있다. 뭐 많이 죽고는 있습니다. 피해는 많이 입고 있습니다만 지금 남아있는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가 봉쇄돼서 다른 나라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란은 여전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더 오르니까 혁명 수비대는 오히려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에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기름값이 오르니까 이란은 오히려 돈을 벌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이란이 뭐 40년 가까이 인구 9천만 명 지금 버티기가 생각보다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미국이 지금 뭐 세 번째 정권과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워낙 많이 지도부들이 지금 제거가 되다 보니까 도대체 누구랑 대화를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확실한 협상 상대가 없다라는 것도 미국의 딜레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합의를 체결하고 그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지금 존재하는지, 뭐 다 죽어버린 거 아닌지, 뭐 이제 그런 좀 애매한 상황도 루비오 국무장관이 또 어제 이란 내부에서 어떻게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의사결정을 할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란 지금 내부에서도 자칫 미국하고 내가 나서서 뭔가 대화를 하면은 강경파들에게 살해될까 봐 또 나서지 않고 있고 뭐 그런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이란 내부에서 대화를 할 사람이 적극적으로 대화할 사람이 대상자가 마땅치 않은 뭐 협상 자체가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도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협상 테이블을 차려놓고 시한을 연기해놓고도 마땅히 뭔가 협상의 출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좀 상당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뭐 이런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페인에 이어서 이탈리아도 자신들의 기지 미군 군용기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허용하지 않고 나서면서 좀 미국은 좀 뿔따구가 나고 있는 상황이죠. 나토 루비오 장관이 이란 작전 끝나면은 나토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거 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뭐 나토라는 게 같이 동맹으로 군사 작전을 함께 하겠다는 건데 미국은 사실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뭐 이 전쟁 수행하고 있는데 나토는 이렇게 뭐 참여하지 않는 뭐 이런 모습에 대해서 좀 이제 이러한 작전 끝나면은 나토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또 어제 루비오 장관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래저래 참 좀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안고 지금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현실적인 것은 어쨌든 4월 초 또는 4월 중순까지 핵심 목표를 군사적인 목표 달성했다라고 종전 선언을 할 가능성이 가장 크고 지금 분위기는 그 이후에 뭐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문제는 외교적으로 남겨두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가 익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극적으로 이번 주 안에 협상이 타결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더 끝없는 미궁으로 빠질 수도 있는 지금 이란 전쟁 상황. 이란도 그렇지만 이란의 혁명 수비대도 지금 참 출구를 뭐 자신들의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만 미국도 지금 어떻게 출구를 마땅히 정확하게 찾지 못하고 좀 헤매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이걸 바라보는 좀 이게 좀 국민들의 시름이 오히려 깊어지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장애인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내도록 한인 커뮤니티가 지원하고 함께합니다. 2026 더 나눔 장애인 장학금 10명의 장애인 학생에게 각 $1,000씩 총 $1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DK 파운데이션 tx.org에서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고 4월 19일까지 신청해 주세요. 문의는 info@dkfoundationtx.org. 자세한 내용은 KTN 신문 광고를 참고하세요. 장애인 장학금은 더 나눔 성금에 사랑 나눔 토크 콘서트 성금을 더해 마련되었습니다. 함께하는 밝은 미래 DK 파운데이션.
시간이 좀 마무리할 시간이긴 한데 오늘 아침에 또 아주 주목을 끄는 이슈가 하나 더 있어서 그 이야기까지 조금 마무리하고 그리고 뉴스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출생 시민권입니다. Birthright Citizenship. 미국은 미국에서 태어나면은 뭐 부모하고 상관없이 미국 땅에서 태어났으면은 다 미국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150년 넘게 유지되어 온 미국의 그 헌법인데 이게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연방 대법원 심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심리를 앞두고 상당히 좀 강력하게 출생 시민권, 즉 미국의 지금 현재 출생 시민권은 중국 부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면서 이제는 손을 봐야 된다. 출생 시민권 없애야 된다. 출생 시민권은 예전에 노예제도 때 때문에 필요한 거지. 지금은 중국 부자들이 이렇게 미국에서 애를 낳아서 출생 시민권,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이렇게 심리를 앞두고 발언을 해서 상당히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남북 전쟁이 뭐 그때 끝나고 흑인 노예들이 해방이 됐는데 법적으로는 여전히 미국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수정헌법 제14조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며 그가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그러니까 이제 흑인 노예들을 위해서 마련된 수정된 법안이 맞습니다. 네. 남북 전쟁으로 흑인 노예들이 해방이 됐는데 미국인이 아니니까 헌법을 수정해서 그 흑인 노예들도 그리고 그 자녀들도 다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시민권 원칙을 규정해 왔고요. 그게 이제 150년 이상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1898년에 원킴 아크 사건이라는 게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을 하는데 부모는 중국에서 온 이민자였고 당시 미국에는 이제 중국인의 귀화와 입국을 제한하는 중국인 배처법이 존재를 했는데 이 원킴 아크라는 이 청년이 부모는 중국에서 왔지만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국무부가 중국인 부모를 둔 이민자 부모를 둔 웡은 미국 시민이 아니다라고 입국을 거부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당시 연방 대법원에서 미국 땅에서 태어났다면은 부모 국적에 관련 없이 수정 헌법 14조에 따라서 뭐 흑인 노예뿐만 아니라 전 세계 누구라도 미국 땅에서 태어났으면은 다 미국 시민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또 우리가 이해하는 미국 시민권, 출생 시민권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취임하자마자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앞으로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라도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면은 자동으로 출생 시민권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부유한 외국인들, 뭐 중국인들이 그냥 미국에 와서 자녀들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받는 것, 또는 중남미 국가에서 이렇게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에 그 자녀들을 미국에서 낳아서 그들이 시민권을 받고 연쇄적으로 가족을 초청하는 뭐 그런 부분들, 이렇게 미국 시민권이 예전에 상황과 맞지 않게 현재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한하겠다. 부모 중에 한 명이 시민권자든지 영주권자든지 뭐 이렇게 그래야지만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받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변경을 하겠다라는 건데 뭐 당연히 법적 도전이 있었고요. 즉각 주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소송에 나섰고요. 하급 법원들이 행정명령 효력 정지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것이 연방대법원 심리 이번 주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미국 헌법의 아주 중요한 부분, 미국 시민권이라는 근간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좀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헌법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보수 우위의 그런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 상당히 좀 앞으로 좀 주목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까지 오늘 아침 미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